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26일 이날은 탕탕데이로 이수신 장군이 명랑대첩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한 날이며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이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며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을 격파한 날입니다. 또 1979년 독재자 박정희가 김재규 의사의 총에 저격당해 죽은 지 4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 저격 40주년을 맞아 추도식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서 열렸는데요. 민족중흥회가 주관한 추도식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영 씨와 배우자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참석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김진태, 이현승, 정태옥, 전희경, 김연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우리공화당 조원진 홍문종 공동대표, 무소속 이현주 의원 등이 참석했는데요. 한마디로 보수 세력의 해쳐 모여가 진행됐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추도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어려웠던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산업화를 이루는 큰 업적을 남겼다며 어떻게 어려운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리더십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은 본받을 게 많다고도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가 물거품되는 순간이라며 모든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하는 반헌법적인 문재인 정권에 맞서 다시 대한민국의 산업화 역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추도식이었다고 했는데요. 독재자 박정희 사랑이 나라 사랑이고 애국이랍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진실입니다. 그 한 줌도 안 되는 보수표 좀 받아보겠다고 독재자를 미화하고 그의 딸인 박근혜를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너나 없이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이 정치 하수들의 행태는 이제 좀 사라집시다. 구태와 악습과 적폐로부터 탈출하는 2020년이 됐으면 합니다. 이미 역사가 박정희와 박근혜를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냥 독재자고 그녀는 그냥 국정농단의 꼭두각시였을 뿐입니다. 박정희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독재자 빼고.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아시네요. 친일입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지금의 한일 관계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닭깎기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 우리는 그의 친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25일 KBS 제일TV에서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 시사 직격이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인식과 이해를 넓히겠다며 한일 양국 특파원의 대화를 방송했는데요. 일본의 주장과 시각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며 일부 분노한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폐지 운동은 물론 시청료 거부까지 벌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논란은 지난 25일 한일 관계 인식과 이해 2부작 2편 한일 특파원의 대화가 방송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시사 직격은 한일 관계를 더욱 깊이 이야기해 보겠다며 일본의 시노부코 한 술집에서 한일 특파원들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내용을 촬영해 방영했습니다. 자리에는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한 한국 기자인 선우정 조선일보 부국장 겸 사회부장, 기룬영 한겨레 신문 국제 뉴스팀 기자,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한 일본 기자인 나카노 아키라 아사히 신문 논설위원과 구보타 루리코 산케이 신문 해설위원이 함께 참석했는데요. 구보타 의원은 지금 일본의 혐한 분위기는 사상 최악이라면서 전 국민적으로 분위기가 최악이다.
아마 한국을 옹호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보타 의원은 한일 관계가 어려움에 봉착한 이유를 한국에서 찾았다며 그는 혐한이 있어서 반일이 나온 게 아니다. 한국에 반일이 나오니까 일본이 혐한으로 대응한 것뿐이라면서 70년, 80년대 선배 중에 한국의 민주화와 근대화를 지지하는 애한파가 많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고 거론하면서 한일 관계가 어려움에 봉착한 원인은 문재인 씨의 역사관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친일의 뿌리를 가진 박근혜가 해온 일을 외교적 실패로 규정하고 그걸 무너뜨리고 바로잡으려고 한다며 반일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신념은 바뀔 리가 없다. 그런 신념이 있는 한 한일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선일보 선우정 부장의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요.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받은 돈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으니 이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자고 제안하면서 우리가 받은 돈이 과거에 대한 배상이 아니다. 이 돈이 뭔가? 이 돈으로 포스코와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을 지으면서 경제발전에 중요한 종잣돈으로 쓰였다며 우리 조상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어라고 믿고 우리 산업 사회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조상의 핏값으로 인정했으면 좋겠다며 이걸 두세 배로 피해자분들에게 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방송 말미에 미워도 다시 한 번을 건배사로 외치며 자리를 마무리했는데요. 방송이 나가자 시사직격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비난 의견이 빗발치며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에서 술자리로 일본 극우 성향 매체 기자를 부르고 그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방송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실명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에는 방송 이후 27일까지 비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방송에 대한 비난 의견이 쇄도했는데요. 네티즌들은 한국 탓하는 일본 패널이나 모시고 방송을 하다니 수신료 폐지 운동을 벌이자라는 댓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사 직격은 KBS 정통 탐사 프로그램인 추적 60분과 다큐멘터리 KBS 스페셜이 폐지되고 통합된 신설 프로그램입니다. 길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직도 이렇게 헤매고 있다면 그건 그들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진짜 모습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수신료 거부 운동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뼈를 깎는 개혁과 방송 적폐 청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탕탕데이를 통해서 바라본 KBS는 역시 탕탕탕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